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간만에 상승다운 상승이 보여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에 지수가 좀 부양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면서 2634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바이든의 중국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소식이 들려지면서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함께 좀 움직임 체크해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코스닥도 오늘 2.7%가 넘는 강한 상승세가 보여졌습니다. 그동안 좀 빠졌었던 2차 전지와 바이오주의 낙폭을 오늘장에서는 메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반등을 한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 막판에는 TSMC의 또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들리면서 이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밤에는 또 TSMC 실적 이후에 다른 종목들의 실적도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내일장에서는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부각받을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쪼록 오늘 시장 좀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이 보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아직까지 좀 빨간불이 켜지지 않아서 고민이 많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다면 역시나 저희 방송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와 문자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아요. 네네. 오랜만에 우리 또 전문가님의 소개를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차티스트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뉴스도 아니고 차트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면서도 차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한 관점과 잣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뜬금없이 펩트론을 매수하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의아하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만 펩트론의 주가가 올라온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 충분히 매수해볼 만했다라는 거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매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왜 펩트론이 그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했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300일 이동평균선에 맞닿으면서 핑크색 지지선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매우 매수하기 좋은 자리였었다라는 것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역배열 추세에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수가 반등을 보여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지수를 상승시키는 추진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금요일장이라고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주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속적인 모멘텀을 끌고 가고 있는 반도체주들은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 시장을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슈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조금 시장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과 이스라엘의 내용은 굳이 크게 마음속에 담아놓으실 필요 없으시다라는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크로적인 부분까지 함께 좀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앞서 전문가님께서 좀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선들이 좀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 오색선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이 오색선이 네. 어떤 선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색선 중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매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바닥에 있는 핑크색 선 그리고 상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인데 이 두 선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떻습니까?
펩트론이 바닥에 있던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준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풍덩 빠지면 그 자리가 뭐가 된다? 매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무엇이 되느냐? 내 본전 가격까지는 다시 올라와 줄 수 있다라는 희망의 끈이 단기간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고 한 가지 더. 파란색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오늘도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지만 LS 일렉트릭 한번 보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으로 봤을 때 최근에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간 날 제가 리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은 뭐가 된다?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마다 이 종목의 이슈가 뉴스가 모멘텀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파란색 저항선이 윗단으로 올라와준 그 종목들은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테마가 중점적으로 시장에서 유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파란색 저항선 윗단에서 매매를 했을 경우에 손절선도 아주 명확합니다. 파란색 저항선, 지금은 지지선이겠지만 그 지지선까지 내려왔을 때 그 지지선을 이 거래의 리타라면 내가 어디에서 매수했던 상관없이 손절해야 된다라고 명확한 관점을 주기 때문에 파란색 저항선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그 종목에 내가 올라탔을 때 얼마나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과거 시점의 저항 가격들을 보면 되겠지만 그 저항 가격들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손절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파란색 저항선까지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땐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왜? 파란색 저항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핑크색 지지선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상충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 갖는 종목을 매매하는 건 너무 무섭고 위험해서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핑크색 지지선 아랫단에서 매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핑크색 지지선까지 내려오는 그 하락 추세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면 손실폭이 매우 크시겠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빠졌을 땐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 놓으신다면 탈출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것과 한 가지 더 탈출 기회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실폭을 줄여내실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제 5색 선 중 2가지 선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색선 중에 지금 핑크색 라인과 파란색 라인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상세하게도 전략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런 5색선을 내 HTS의 차트상에 설정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 노란톡방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리 입력하시고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또 토르 전문가님이신 만큼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 속에 있는 종목들이 과연 내 종목이 토르 종목에 부합하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종목 상담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최인성 전문가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구출해달라고 SOS를 요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로 접수 주시면 되겠고요.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 네트워크스요. SK 네트워크스요. 매수가 비중은 예, 예.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6,900원 20입니다. 6,900원에 20%요. 예, 이 종목 계속 요즘에 좀 지지부진해서 조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또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LS 네트워크스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습니다. 네, SK 네트워크스. 네.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금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그러면 수익 구간이 오셨을 텐데 매도를 못 하신 걸까요? 2번 정도 기회가 예. 있으셨었던 것 예, 같은데. 못했습니다요. 아이고, 매도를 못 하신 그때-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뭐 주식을 보지는 잠깐 안 못했어요. 보셨다거나 안 봤어요. 안 보고 계실 때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예. SK 네트워크스는 6,900원이면 예. 매수가가 좋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추가 매수를 하셔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인데 지금 자리 예.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5,470원에 그래서- 끝났는데 지금 자리 매수가가 예.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 SK 네트워크스는 이제 골프장 사업하고 있는 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으니 지금부터 점점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중고차 매매 사업이나 아니면 렌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예. 주가가 예. 단기간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 부근이거든요. 6,830원, 6,9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오랫동안 예. 보유하셔가지고 이제 수익권에 왔는데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못 하시고 다시 한번 손실 구간에 빠져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6,000원 초반대로 맞춰 놓으시고 6,500원 넘어갈 때 익절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지금 비중 20%시죠? 예. SK 네트워크스는 비중 40%까지 늘려도 괜찮으십니다. 그래서 SK 네트워크스는 예. 단기간에 빠르게 좀 나오시기 위해선 추가 매수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5,470원에 끝났어요. 그러면 내일도 예. 시간의 단위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끝났는지를 알아야 6,5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네, 시간의 단위가에서도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5,500원 아래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시고 기간은 대략적으로 6,000원 넘어가는 데까지 2달 내지 3달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가 올라갈 때 욕심내지 마시고 6,500원 넘어갈 때 익절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올해는 꼭 매도하셔서 예. 수익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SK 네트워크스 짚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일 시초가에 5,500원 아래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신 뒤에 평단을 좀 낮추셔서 6,500원에서 나오자라는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맞춰서 대응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T-로보틱스 말씀해 주셨고요. 26,500원에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점점 지하로 빠집니다. 추가 매수라도 해서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또 수렁에 빠지신 우리 시청자님을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좀 구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야, 이거 지금 자리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 자리는 네. 그냥 매수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자, 첫 번째, T-로보틱스를 볼 때 몇 가지 관점만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적으로 기업 분석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적자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하나 모난 게 하나 보이죠? 계속 빨간색이었는데 2020년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그 말인즉 T-로보틱스 상장 폐지될 이유 없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내려앉았는데 T-로보틱스 뭐 관련주입니까? 첫 번째, 반도체 장비 관련주죠. 웨이퍼. 그다음 두 번째, AI 관련주. 세 번째, 의료기기. 네 번째, 로봇 관련주인데 이름 들어봤을 땐 로봇 관련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핑크색 지지선도 내려왔고 메가토르 자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가 되느냐? 여기서는 신규 매수하면 어디까지 볼 수 있다? 1차적으로 23,000원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 두 개만 그어볼게요. 이 자리,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두 자리를 봤을 때
현재 이 박스권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거기에 올해는 반도체 관련주들과 올해 하반기부터는 로봇 AI 관련주들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질 거기 때문에 티로보틱스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긴 하겠지만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 가격까지 기다리시는데 고통이 많으실 겁니다. 비중 10% 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지금 현재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시고 내 평균 단가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했던 물량만 먼저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더 큰 수익을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평균 단가까지 왔는데 그 위치가 박스권이죠. 그러면 다시 17,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해서 이번에는 평균 단가를 더 낮춰서 그 다음부터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가격 구간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매수하시고 평균 단가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했던 물량만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T-로보틱스 또 자세하게 전략 짚어주셨는데요. 추가 매수 후에 추가 매수 평단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매도를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전문가님께서 전략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에 또 다른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비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네. 되실까요? 매수가 25만 원, 비중 5%요. 25만 원에 5% 담으셨어요. 네네. 요 종목 계속해서 좀 밀리다가 오늘 그래도 소폭 좀 반등을 보이기는 했는데 여전히 네. 매수가를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네요. 우리 전문가님께 좀 바로 SOS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대한 상담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매수가가 가장 좋은 시청자분이세요. 이 종목 어떻게 매수하시게 되셨을까요? 또 누가 괜찮다고 그래갖고. 네. 그 22만 원을 할까 하다가 자꾸 그게 올라서 25만 원에 했어요. 조금 높이 잡으셨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예. 네. 어떤 종목인지는 알고 투자하신 걸까요? 전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그걸 알고 투자하셨어야죠.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요. 네. 왜냐면 주변에서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집을 샀어요. 근데 그 네. 집이 맹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의 가치가 없어지죠? 그렇죠. 도로랑 뭐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국어에 하천밖에 없는 데다가 맹지라는 땅을 지금 현재 시세대로 사면 그 맹지에 활로를 만들지 않는 이상 그 땅은 무용지물 아닌가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매수가 괜찮으시니까 별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음부터 네. 투자하실 땐 그냥 뉴스 기사를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셔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자 그래서 네. 지금부터 에코프로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만 원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최근까지 에코프로라는 지주사를 앞에 세워놓고 에코프로 BM이 뒤에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BM이 돈을 벌어서 형한테 퍼다 날라주는 격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는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와 결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부터 에코프로 BM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네. 가격을 30만 원까지만 잡아놓고 기다리셔서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고 그 이상으로 네.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무서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험차 25만 원에 매수하셔서 30만 원에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중도 얼마 안 네. 실으셨잖아요. 네네.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19만 원 네.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셔도 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추가 매수할 자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가는 30만 원까지만 보시고 그 자리에서 익절하시고 다른 종목 매수하실 땐 꼭 종목 공부 조금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기간은 조금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짧게는 6개월 정도.
아, 네, 길게 잡았을 때는 1년이면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셔요. 네. 네, 매매할 때는 종목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까지 당부 같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에코프로 BM 지금 목표가는 30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메모도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보내주셨고요. 네이버 22만 5천 원에 22% 담으셨다고 합니다. 이미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췄는데요, 전문가님. 2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좀 장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 네이버는요. 추가 매수 또 하셔도 됩니다. 오. 추가 매수 또 하셔도 괜찮아요. 네. 자, 첫 번째. 지금 메가토르 기법 자리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어요. 메가토르 기법 자리 여기 형광색 선 보이실 텐데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얼마인지. 18만 6,300원입니다. 18만 6,300원. 그런데 그것보다 빠져 있다. 그리고 저점으로 볼 수 있는 건 15만 5천 원이다라는 것. 그러면 22만 7천 원은 올라갔다가 빼꼼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평균 단가를 조금이라도 더 낮춰놔야 수익을 가져가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배당 수익이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보고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쁜 정도는 아닙니다.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 낮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많아요. 이 윗단에 계신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색상을 한번 도형을 넣어볼게요. 이 가격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도달할 가능성 충분하면서 지금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 낮춰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자리 어디까지 22만 7천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22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일 비중으로 매수 안 하셔도 11%더 매수하셔서 33%의 비중만 만드셔도 22만 원 아래로 내려오실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려보시면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걸릴 것이냐? 1년만 기다리죠, 우리 같이. 1년만 기다리시면 답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네이버가 오히려 상승 추세로 변곡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1년 더 기다리면 네이버 어디까지 올라온다? 25만 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손절 의견 없습니다. 추가 매수하고 신규 매수했으면 했지 손절 의견 없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해보고 일단은 1년 목표로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이버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앞서 또 우리 차트에서 인성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색선을 통해서 내 포트에 있는 종목을 좀 분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색선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 또 토르 종목을 걸을 수 있는 검색기 필요하실 텐데요. 저희 지금 교육방이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입장해 주시면 함께 좀 공부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비밀번호 4959 네 자리 걸려 있으니까요. 참여 코드 입력하신 뒤에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계신데요.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가진 종목 고민들 해결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772-0279번으로 지금 바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샵 3772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삼성 제약이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좀 세요. 8,100원이고요. 네, 10%입니다. 비중은요? 아이고, 10%. 네네. 몇 년 됐어요. 엄청 오래 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전문가님이 옆에서 좀 놀라시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놀라죠. 바로 좀 전략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중이 낮으신 게 그나마 네. 다행인데
네. 어떻게 매수하시게 되셨을까요? 그때 코로나 때. 네. 네, 코로나 때 네. 뭐지? 항암 삼상 간다 해가지고 네. 누가 아는 사람이 추천해줘서 했는데. 코로나까지만 말씀하셔도 이해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그죠? 말씀하셔도 알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딱 두 가지예요. 삼성제약이 네.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높진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장폐지 될까봐. 네, 그게 가장 무섭죠. 네. 지금 보시면은 5년 연속 적자란 말이에요. 여기만 봤을 그쵸. 때. 근데 그 이상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지까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갔으면 이미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네,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3월 달에 이미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오는 건 4월 달에 상장 폐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대표이사가 변경된다라는 내용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지속적으로 삼성제약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알츠하이머 신약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또 LG랑도 연관성이 또 있습니다. LG에서도 알츠하이머랑 암과 관련돼서 그 내용을 찾아보겠다라고 AI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과는 동떨어졌다 하더라도 삼성제약은 추가 매수하지 않으면 탈출이 안 돼요. 그러면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느냐? 1,486원이 저점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근데 1468원? 1,486원이요. 86원? 네. 1486원. 네. 2019년에 찍었었던 저점이에요. 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 코로나 때 주가가 올라갔었던 여기 윗단 있죠? 네. 지금 박스가 쳐져 있는 이 구간. 네. 여기는 안 올 거예요. 삼성제약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임상이 3상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신약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그것을 통한 독점권이 형성이 되고 그 독점 기간이 20년이 넘어갈 텐데 그 기간 동안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삼성제약의 주가는 4,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는 게 다일 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4,000원까지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될 텐데 8,000원에서 4,000원까지 낮추려면은 거의 그냥 뭐 동전주일 때 매매해야 거기까지 내려오겠죠. 그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1,5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실을 최소화해서 탈출한다는 관점인 거예요. 본전에서 그렇죠.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라면 지금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네. 상장 폐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까지 보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4월 말에. 네. 4월 4월 말에. 말. 네. 4월 말에 상장 폐지 요건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느 가격 아래면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1,800원 아래예요. 1,800원 아래. 1,800원 아래. 네. 그 가격에서는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다예요. 왜? 1년 네. 동안 주가 반등이 나올 때 손실폭을 네. 최소화해서 탈출하자라는 거지 그 이상으로 수익을 만들자라는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알아들었어요. 때 네. 주가가 3,500원까지만 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1년 안에 이 정도까지의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삼성제약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주기 때문에 바닥으로 이렇게 네. 끌어내려왔으면 여기에서는 네. 갑자기 상한가를 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폭을 최소화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평균 단가를 4,000원 중반까지 낮춰놓으신 것만으로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3,500원이면 대략적으로 25%에서 30% 정도 손실 구간이실 거거든요. 네.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10% 정도만 네, 매수하면 될까요? 더 해야 10% 마세요. 되나요?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그 이상 하실 그 거라면 이상은 하지 말고요. 네, 차라리 방금 네. 전에 설명을 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네, 네이버라든지 그런 종목들, 오히려 SK 네트워크스라든지 이렇게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 퐁당 빠져있는 종목들을 차라리 10% 네. 그 종목에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으로 네. 수익을 만들고
뭘 해야 되겠어요? 삼성제약으로 손실 보는 걸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주식을 오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다음에 4월 중순이나 말에 매수하실 때 궁금하시면 또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은 저희 방송 말미에 또 공개가 됩니다.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제약에 대해서도 추가 매수 전략 짚어주셨는데요. 일단은 손실을 최소화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맞춰서 또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K고요. SK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5만 500원에 28%요. 25만 500원에 28%요. 네. 이 종목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바로 짚어주시죠. 어떻게 안녕하세요. 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보유 중인 현금 보유분이 얼마나 되세요? 나머지 지금 62%인가요? 들고 계신 게 네네. 72%인가를 가지고 계신 네. 거예요? 다른 종목 매수하신 거 아니, 없으시고? 아니요, 다른 것도 많아요. 아, 다른 것도 많으세요? 네. 그럼 지금 SK를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 하실 수는 있으세요? 동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조금 낮추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낮추셔도 돼요. 지금 낮추셔도 돼요. 지금 사셔도 네. 돼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3만 원까지만 보는 게 어떻겠느냐가 단기 관점이고요. 네네. 그 단기 관점이라는 건 대략적으로 6개월 이내예요. 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기다리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SK는 굳이 추가 매수 안 해도 됩니다. 네. 29만 5천 원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런데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선 핑크색 지지선이 2단계 올라와줬어요. 가장 좋은 자리예요. 자, 네. 바닥까지 내려오다가 첫 번째 상승에 두 번째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건 SK네트워크스가 여기서부터 뭘 한다? 하락 추세를 끝내고 조정 횡보받고 상승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 자리 매수하기 너무 좋은 신규 투자라면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제가 오늘 SK네트워크스도 상담을 했잖아요. 네.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SK 또한 마찬가지. 지금 이 자리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신규 진입하기 너무 좋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업 분석을 봤을 때 2022년에 나왔었던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는데 매출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SK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대기업이다라는 거 아시죠? 네네. 그 관점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셔서 보유 비중을 높이시더라도 평균 단가를 낮추셔야 우리는 23만 원 넘어갈 때 익절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게 되면 힘이 빠지니까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 낮추시고 23만 원 넘어갈 때 익절하는 관점으로 이 종목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K까지 진단 짚어주셨고요.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아프리카 TV 보내주셨습니다. 12만 4,700원에 8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3년째 물려있어요, 전문가님. 물을 타서 지금 평단까지는 왔는데 탈출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진단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좀 상당히 좀 마음이 급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첫 번째 매수하신 게 제가 선 하나 그어드릴게요. 여기 이후에 매수하신 거라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었느냐? 네이버, 취지직 나왔죠. 그런데 분명히 아프리카 TV보다 더 큰 기업에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만드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문제가 없었던 건 트위치가 살아있었고 네이버 취지직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 TV가 흥행에 어느 정도 올라오나 싶었지만 무너졌죠. 무너졌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TV가 독점하고 있었던 시장에서는 흥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중 80%?
왜 이 종목에 목숨을 거셨습니까? 어려운 종목인데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의 가격은 11만 2,400원인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만 2,400원으로 보여지는데 11만 2,400원 가격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려준다면 본전까지 올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넘어야 할 산은 많겠지만 그 산이 결국엔 뭐가 되겠습니까? 방송을 할 수 있는 스트리머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을 주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대기업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최근에 뭐가 있었습니까? 알리가 들어오면서 누가 개혁을 꿈꿨습니까? 쿠팡이. 그죠? 왜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쿠팡이 독보적이었는데 그 입지를 뺏길까 봐 걱정됐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TV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었던 그 플랫폼 사업이 네이버라는 대기업의 침투로 인해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편을 통해서 아프리카 TV가 혁신을 꾸어낼지는 알 수 없겠으나 본전까지 온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셔야 된다는 것. 한 가지 더. 최근에 만들었었던 저점이 아니라 이 종목은 10만 원을 이탈하면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보유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너무 큰 손실이 나오실 수 있어서 10만 원 이탈할 때라면 절반은 손절하셔야 됩니다. 왜? 주가 내려왔을 때 6만 원 중반대에서 다시 진입을 해서라도 평균 단가 낮추고 수익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여기에서 그냥 손절도 안 하고 지켜내신다면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오히려 바닥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10,000원대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10만 원 이탈할 때 절반 이상 손절하지 않으시면 매우 힘들어지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본전까지 올 가능성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위아래로 열어놓으시고 10만 원을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내 본전까지 올 것이냐만 지켜보시면서 본전까지 온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모두 다 나오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본전에서는 정리하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네, 손절가 10만 원까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함께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타임 특가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QR박스는 아래쪽에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4959 비밀번호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최인성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토르 종목들 또 어떤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리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S 일렉트릭. 지겹다, 지겨워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3월 14일 날, 28일 날, 4월 4일 날, 11일 날 리뷰를 했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드렸던 건 3월 6일이었죠. 내용은 이미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주식을 하는 국민 중에 LS 일렉트릭, 가온전선, 대원전선, 이 전선 관련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목 오늘은 왜 들고 나왔느냐? 스탑로스 가격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종 익절 가격이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자리가 어디냐? 제가 지난 방송에서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상승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놓고 이 거래일 이탈하면 그 자리에서는 익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10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자, 그 자리가 어디냐? 여기예요. 그죠? 그런데 다음 날 주가 상승 빵! 그 다음 날 또 빵! 계속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지금 12만 9,100원이 뭐가 된다? 스탑로스 가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자리를 이탈하면 어디까지 내려온다? 10만 6천 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이 이미 95%다. 잡은 자리에서부터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 모든 게 다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 자리를 이탈할 때는 익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준다면 지켜보시면 되겠죠. 아,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자리에서 익절하는 건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왜? 차트를 봤을 때 어느 자리? 고점을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장기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화된 차트가 가는 말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차트 많이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요. 다시 올라갔다가 빨리 올라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사람 피 말라요.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이 내려오는 구간이 일자로만 내려오겠습니까? 아니죠. 크게 내려갔다가 반등 살짝 나왔다가 또 조정받는 척하다가 또 내려갔다가 반등 나오면서 여기에 걸리고, 그죠? 그러다가 또 빠졌다가 여기까지 올라오길래 아, 이제 가나보다 했더니 더 내려가고, 이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LS 일렉트릭 지금부터 어떻게 된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못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질질질 셀 것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2만 9,100원은 최종 익절 가격이 된다라는 것과 지금 이 자리 매도해서 수익 챙기셔도 괜찮다. 그런데 12만 9,100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올라가는 거 끝까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자리 이탈하면 익절해야 되니까 그 자리만 알려주소 하는 자리가 바로 12만 9,10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만 원이라는 하프 라운드 피겨를 이탈하는 12만 9,100원이라면 충분히 매도해 봐야 되는 자리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 한 번 더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 12만 9,100원 이탈했을 때 혹은 파란색 저항선이 또 올라왔을 때 이 두 날 중에 하루는 방송에 다시 한번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간 경우라면 스탑로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종목이냐? 모나리자 노래도 불렀습니다. 기억하시죠? 3월 21일 날 토르시노가 포착돼서 제가 모나리자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빨랐죠. 제가 이때 어떤 이슈로 모나리자를 매매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른 것보다 한 가지 뭐가 있었느냐? 바로 황사. 황사가 곧 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황사에 대한 이슈가 나오자마자 그날 하루 만에 위아래로 변동성이 15%가 넘게 나왔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건 무엇이냐? 모나리자는 바닥으로 이미 내려온 기간이 3개월이 지났다. 그렇다면 장기 추세로 봤을 때 내려와서 조정받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시킬 수도 있으며 황사라는 이슈가 있는 이 종목은 무엇이다? 그대는 모나리자. 그죠? 그래서 이 모나리자는 이날 추천드리고 고점까지 왔을 때 매도 사인을 안 드렸습니다. 왜? 황사가 보통은 한 달 정도는 장기화되죠. 그렇게 장기화가 되는 기간 동안 모나리자는 수급을 붙이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뭐가 있겠습니까? 수급이 달라붙었다라는 건 그들이 꾀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자연재해로 볼 수 있는 황사로 인해서 수급을 붙여놓은 상황에 주가를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나리자라는 기업은 몰라도 모나리자 화장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상승 추세가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상승 추세가 연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자리는 어디?
3,295원만 넘어가면 모든 게 다 완성이 됩니다. 어떤 게 완성이 되느냐? 상승 추세가. 하락했다 조정받고 상승하는 이 추세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왜? 전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주가가 눌린다 하더라도 더 간다는 거죠. 어디까지? 3,840원, 그 위로 4,740원, 그 위로 또 있습니다만 이렇게 올라갈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 하락을 끝내고 이제 상승을 시작한다고 여기서부터 선을 그어볼게요. 올라갔습니다.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박스권을 그리다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84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까지만 보자? 3,295원까지만 한번 지켜보자. 그런데 3,295원을 넘어가면 LS 일렉트릭처럼 고삐 풀고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종목이에요. 대형주 중에 대형주, LG.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주사로서 가지고 있는 계열사도 많고 그다음 제가 LG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주주가치 제고 확대를 위해서 배당 성향을 25% 확대했다는 것.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잭슨랩과 알츠하이머와 암의 비밀을 풀어낼 AI의 개발을 착수했다는 거.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당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개발에 착수를 했다라는 내용만으로도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과 협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 한 가지 더. 비상장 회사인 LG CNS가 상장되게 될 경우에 보유 지분 가치가 부각된다. 무엇으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LG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위치가 매우 중요하겠죠? 어떻습니까? 현재 위치가.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충분히 상승한다라는 박스권이 그려져 있습니다. 윗단은 올라가면 좋고 못 가면 말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77,600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86,6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대형주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수익률이 얼마? 고작 해봐야 10% 조금 넘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LG에서 10%의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형주에 투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무엇이다?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시죠. LG가 그런 종목이에요. 1년에 86,600원까지 기대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거. 과거에 있었던 메가토르 자리가 끊겨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언제 포착이 됐느냐? 여기입니다. 언제예요? 2022년에, 그죠? 2022년에 메가토르 자리가 포착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줬었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그 윗단에서만 놀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기회가 또 왔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첫 번째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는 제가 옥석 가리기를 했습니다. 좀 더 내려오지. 지수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데 너라고 100이겠어? 라고 했더니 또 내려왔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 77,600원. 그런데 오늘 종가 얼마? 76,200원.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가격보다도 할인된 금액에 쇼핑하실 수 있는 대형 중에서도 특대형주. 그죠? 그렇다면 LG는 어디까지 볼 수 있겠느냐? 욕심내지 마시고 10%만 보시는 거예요. 1년을 두고 투자를 한다. LG의 비중 5%. 작죠? 메가토르 기법입니다. 거기에 대형주예요. LG는 20% 비중을 실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10% 수익 내면 내가 은행에 100%의 원금을 집어넣었을 때 연이자 3% 만드는 거 똑같이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G로 연이자 벌고 남은 비중으로 주식하시면서 재미 보시라는 1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LG는 지금 이 자리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노래 실력보다도 더 뛰어난 수익률 앞서 좀 살펴봤습니다. 메가토르 종목으로 오늘 또 LG도 짚어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 통해서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4959 입력하시면 인성 전문가님과 가까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쉽지만 최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목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